예, 안녕하세요. 파이맨입니다. 어, 파이 관련한 뉴스는 원래 잘 안 나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아직 실체가 없으니까. 뉴스가 나와도 부정적인 것만 많이 나오죠. 그것도 당연한 겁니다. 실체가 없으니까. 어, 저희가 파이 채굴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 이게 뭐, 거래가 돼야 실체가 드러나는 거고, 그때는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겠죠. 어쨌든 지금은 부정적인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런 내용이죠. 앞으로도 많이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아직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아서 금전적 가치가 없고 향후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건 맞는 얘기 같아요. 거래소 상장은 저도 추천인 모집할 때 얘기도 안 합니다. 뭐 내년에 할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가치가 영원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미래에 잘 될 거라고 난 믿으니까 같이 하자고 합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현재 가치 없는 것으로 미래에도 가치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정말 몰상식한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참 자라나는 아이한테 키가 150밖에 안 된다고 넌 앞으로 클 가망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제정신인 사람인가요? 이거는 미래를 모르는 거고 현재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잘못된 판단이죠. 이런 얘기는 들을 가치도 없는 거고요. 두 번째, 다른 암호화폐는 거래소에서 거래할 때 KYC 인증을 하는데 파이코인은 대행사를 내세워서 인증한다. 대행사가 요띠를 말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솔직히 얘기하면 사기가 판치는 거래소를 믿나요? 아니면 공신력을 인정받은 요띠를 믿나요? 요띠라는 회사는 영국에 있는 회사죠. 굉장히 뭐 이 인증 관련해서 여러 기업들과 거래를 많이 하고 있고 공신력을 인증받고 있습니다. 저라면은 요띠를 믿겠습니다. 거래소보다는. 그런데 요띠가 사실은 계속 KIC 인증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요띠 통해서 30만 명인가요? 그 인증 받을 때 중국에 채굴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 채굴자들도 요띠 인증을 굉장히 많은 숫자가 받았는데, 요띠는 기본적으로 그 여권을 통해서 인증받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그 채굴자들이 여권 없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주민등록증으로도 인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띠에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주민등록증에는 영어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보니까 그 요띠 다운로드 받는 앱스토어에 가서 별점 테러를 많이 했대요. 뭐 나쁜 점수를 주고 리뷰도 엉망으로 적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띠가 계속 이 파이 네트워크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니콜라스 박사도 그런 사항들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 같으면 거래소보다는 차라리 요띠 같은 회사를 믿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앱 내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려는 주된 목적이 있다. 어, 아니 광고가 가끔 한번 이렇게 파이 다시 채굴 버튼을 눌렀을 때 한 번씩 나오는데 가끔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렇게 가끔 한번 나오는 게 그렇게 거슬릴까요? 거슬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끄면 되죠. 광고 끄기 기능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것도 참 답답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번째, 설치할 때 개인정보가 빠져나간다. 이것도 참 답답한 말이에요. 가입할 때 여권에 적혀 있는 영문 이름하고 내 한글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밖에 적은 게 없는데 이게 그렇게 엄청난 개인정보인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사람들 만날 때 명함은 진짜 어떻게 주고받는지 모르겠어요.
말 나온 김에 정말 파이하고 파이 브라우저하고 설치했을 때 도대체 어떤 정보들이 이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 제, 제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에 그 설정에 들어가서 그리고 각 앱 권한에 다시 들어가서 앱 권한을 보기를 모든 권한 보기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파일을 설치하면은 어, 연락처 읽기, 완전한 네트워크 접근, 네트워크 연결 보기, 와이파이 연결. 이 네트워크 관련한 거는 파이가 당연히 네트워크 이용해서 그 서버하고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이용되죠. 그래서 네트워크 접근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휴대전화가 절전 모드로 전환되지 않도록 설정. 그렇죠? 계속 그 채굴이 항상 돼야 되기 때문에 절전 모드로 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데이터 받기. 이거야 뭐 당연한 거고, 인터넷에서 뭐 여러 가지 그 공지 내용도 보고, 뭐 채팅도 이용할 때 데이터 받지 않습니까? 진동 제어. 알림이 진동으로 돼 있으면 진동으로 알림이 오기 때문에 진동 제어가 있어야 되죠. 시작할 때 실행. 뭐 이거는 뭐, 예, 그 꼭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기능은 아닙니다. 배지 알림 읽기. 이 앱 아이콘에 뭐 숫자 표시되는 거, 새로운 소식이 있을 때 숫자 표시되는 거, 그게 배지 아닙니까? 그 배지가 띄워주는 거, 이것도 뭐 그렇게 큰 문제 될 만한 건 아니고, 딱 눈에 띄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연락처 읽기하고, 플레이 인스톨 리퍼러 API 이 두 가지인데, 먼저 연락처 읽기, 이거는, 이 권한은 내 연락처를 염탐해서 뭐 하려고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 뭘 어떻게 하나요? 그냥, 보안 서클 할 사람을 선택하기 위한 거죠. 그런 용도로 그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연락처 읽기 기능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플레이 인스톨 리퍼러 API, 이거는, 혹시 뭐 영어로 돼 있으니까 좀 무섭다. 그죠? 뭐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특히 인스톨이라고 나오니까 뭔가 악성 코드를 설치해서 내 정보 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딴 게 아니고 이 앱을 어디에서 다운받아서 설치했는지 그것을 그 보여주는 정보입니다. 뭐 어디긴 어딘가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아니면 애플 앱스토어겠죠. 사실 지금 폰에 설정 들어가서 깔린 앱들 보고 거기 앱 권한을 모든 권한으로 설정해서 보면 이게 웬만한 앱들은 다 이렇게 플레이 인스톨 리퍼러 API가 다 있어요. 웬만한 건 다 있어요. 이거는 뭐 보안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어디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권한 설정이 있는지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악용하려면 악용할 수도 있겠지만 뭐 어디에나 설정되는 그런 권한들이잖아요. 이게 파이뿐만이 아니고 파이 브라우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른 거 하나만 있다면 두 개가 있다면 생체 인식 하드웨어 사용. 이거는 파이 지갑 들어갈 때 지문 쓰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만 다르고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 파이나 파이 브라우저나 개인정보 관련한 정보를 접근하는 거는 이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권한 설정을 보고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 유출 정보도 전혀 없고 그리고 그 광고 올리려는 그런 목적이 있다. 이것도 광고 끄면 되고 KYC 인증을 대행사를 내서서 한다. 저는 오히려 더 이거는
반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전적 가치가 현재로서는 없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다만 앞으로는 저는 파이가 무궁한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좀 더 이상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고, 몇 가지 새로운 소식 올라온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개발자 포럼에 가면 가끔 이제 그 니콜라스 박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달아줘요. 가끔. 그 내용을 저도 참 유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난 5월 28일 날 어떤 사용자가 이렇게 질문했죠. 이메일을 넣거나 변경할 기회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에 대해서 답을 한 겁니다. 니콜라스 박사가. 그럼요. 이메일을 추가하고 인증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걸 모르겠냐면 이게 단순히 메일이 정확한 건지 아니면 그래서 그 정확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인증하는 기능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메일로 전화번호나 페이스북을 대신해서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아마 곧 실체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저는 후자였으면 좋겠어요. 전화번호나 페이스북 인증 번거롭다고 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메일이라면 조금 더 편하게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반가운 기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 나온 김에 좀 말씀을 드리면 전화번호 인증과 페이스북 인증은 이걸 반드시 거쳐야만 파이 채굴 자격이나 아니면 파이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전화번호 인증이나 페이스북 인증은 그냥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절차입니다. 파이 소유권에 대한 것은 나중에 KYC 인증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때 이 KYC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내가 채굴한 파이가 내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화번호 인증이나 페이스북 인증과 KYC 인증을 헷갈리지 않으시길, 오해 없으시길 그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릴게요. 두 번째 소식도 마찬가지로 니콜라스 박사가 언급한 건데 우리가 보통 채굴팀이라고 하죠.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채굴자들이 팀을 구축하는 데 관심이 있고 또 그에 관한 수백 개의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도 지금 팀을 꾸리거나 팀원들끼리 채굴 팀원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툴을 만들고 있다. 어떤 형식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채팅이 돼 있긴 한데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어떤 솔루션이 나올 것 같아요. 저는 마지막 문장에 좀 주목해서 봤습니다. 6월과 7월은 아마도 플랫폼 개선에 관한 많은 발표가 있는 그레이트 먼스, 멋진 달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진짜 기다려져요. 6월하고 7월. 6월부터 이제 그 하나씩 오픈이 돼서 또 7월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또 8월도 계속 발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9월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솔루션과 기능들, 서비스들이 오픈될 거예요. 언제까지? 10월까지 오픈될 겁니다. 10월에 파이 컨벤션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계속 하나하나씩 이 파이 코어 팀에서 준비한 서비스와 제휴 내용 이런 것들이 오픈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6월부터는 이번 달부터는 저희가 그 많은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전해질 것 같아서 저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좀 보다 보니까 그 짧은 동영상이 하나 나왔는데 그 동영상 내용을 캡처한 겁니다. 이게 중국인 것 같아요. 중국의 어느 학교라고 합니다. 중국의 학교인데 이 학교의 전교생이 다
파이를 채굴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 사용자예요. 전교생이다. 그래서 전교생이 모여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근데 밑에 구호가 참 재밌어요. 이걸 제가 중국어를 모르니까 그냥 한자로 보면 1파이가 내 손에 있으면 1파이가 내 손에 있으면 그 다음 화면이 천하아우 천하와 내가 친구가 된다. 친구가 뭐죠? 굉장히 편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아주 편한 존재가 되고 세상 살기 편해진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1파이가 내 손에 있으면 세상 살기 편해진다. 그리고 그 밑에 유심유파이 아니 유중유파이 마음속에 파이가 있으면 심중유애 이 유애라는 말이 뭐 사랑이 넘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만 그 불교에서는 이게 그 뭐냐면 어떤 물질적인 속박에서 벗어나 마음이 평안해진다 뭐 이런 뜻이래요. 심중유애. 그래서 물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마음에 사랑과 평화가 넘친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 뜻도 재밌지만 저는 이 전교생이 다 모여서 이렇게 파일을 흔들고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무섭기도 하고 참 대단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이 학생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진지하지 않습니까? 학생도 있고 선생님도 있는 것 같아요. 야, 이건 진짜 그 장난 아니다. 이 사람들. 중국 사람들 진짜 장난 아니다.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황을 상상을 할 수가 없죠. 요즘에 중국에서 뭐 코인 채굴과 사용까지 뭐 단속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채굴까지는 중국에서 막을 수 있어도 사용은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 나온다면 그걸 막을 수는 없는 거죠. 실제 막고자 하는 이유도 그 채굴하면서 전기가 많이 든다. 그런 표면적인 이유와 그리고 너무 그 암호화폐가 많이 거래가 되면 세금 걷는데 좀 곤란해질까봐 또 위안화의 어떤 그 가치가 또 암호화폐보다 떨어질까봐 이런 걱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디지털 위안화하고 그리고 이 파이를 위시한 암호화폐가 이제 실생활에서 함께 같이 나란히 사용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추이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중국에서의 파이의 열기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심중유에 파이 하나 들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과 살기 편해지고 그리고 물질의 속박 강압에서 벗어나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